자, 그리고 이제 국내 이슈로 좀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이후, 문재인 대통령, 우리나라 이제 가계 부채와 관련해서 대책 방안, 어떤 것들을 좀 내놓고 있을까요? 가계부채 상당히 좀 민감한 부분이고요. 그걸 따라서 새로운 대통령이 되면 아마 국민들이 원하는 건 그거죠. 이렇게 상당히 좀 먹고 살게 해달라 그런 가운데서 그 가계부채를 다시 한번 좀 집어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먼저 한국의 경제부채에 있어서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는데요. 어느덧 1300조가 넘어서 1344조의 가계부채가 좀 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이것을 총량 관리제, 즉 전체적인 틀을 정해놓고 거기서 하나씩 압축하겠다 그런 관점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1344조면은 시청자님께서 딱 어감에 좀 들어오지 않겠지만 가구당 약 6655만 원의 부채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부채가 많기 때문에 여윳돈이 없어서 가족끼리 나가서 외식하거나 이런 어떤 그 이외의 활동을 쓸 돈이 없다 이런 부분들이 최근 들어서 한국의 증시는 상승하고 있지만 한국의 어떤 가계부채를 IMF를 비롯해서 외국계들이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이유는 결국 가계부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총량 관리제를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통상 가처분 소득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즉 월급을 받으셔가지고 이것저것 내고 나서 나머지 잉여, 이건 내가 쓸 수 있다. 이런 소득을 가처분 소득인데요. 자, 가처분 소득 대비로 가계부채가 100% 넘었다는 것은 아무리 돈을 벌어도 가계부채를 내더라도 결국 부채가 그만큼 많이 발생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문재인 대통령이 집중하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구체적인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통상 우리가 대부업체라고 그러죠. 한자기 때문에 대부업체라는 표현을 쓰는데, 법정 이자율을 이제 27.9에서 20%로 좀 내리겠다. 그걸 통해서, 현재, 빚을 갚을 수 없는 능력에 있는 그 인원들이 약 203만 명이라는데요. 그 빚 22조 원을 탕감하겠다. 이런 어떤 얘기도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일자리입니다. 결국 우리가 가계부채가 아무리 많이 있다 하더라도요,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 즉 그만큼 임금을 많이 받는 일자리가 된다면 이런 부분이 해소되기 때문에 자, 문재인 대통령은 결국 일자리가 좋아진다면 소득이 좋아지고 이것이 결국 가계부채를 해소되는 그런 논리로 보고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일자리 창출 관련돼서 코멘트했다는 것은 결국 가계부채와 연결될 것 같은데요. 따라서 가계부채가 적어진다면, 그리고 일자리가 좋아진다면, 내수 소비재, 이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좀 수혜를 받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증권사에서는 롯데, 하이마트, 아까 잠깐 얘기됐었지만, 롯데 하이마트, 그리고 빈거래, 그리고 현대백화점, 이마트, 신세계, 이런 쪽의 코멘트의 내용이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런 부분들이 하루아침에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앞으로 내수 관련돼서 지금보다 더 활성화하려고 노력한다. 이런 관점으로 간단히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